언론에 이례진 씨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눈으로 보는 것과 말로 설명드리는 것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뿐 아니라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 행간의 메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례진 씨 뭐 잘 아시겠지만 서해 일기를 이번에 펴냈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 씨의 맏형입니다. 이분이 3년 넘게 정부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했고요.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아니고 실종 사건 내지는 월북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대준 피격 사건이다 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을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번에 서해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출판이 된 겁니다. 이대준 씨의 맏형 이례준 씨는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념 사상 투쟁을 한 분도 아니고요. 사업가입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1966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서 완도 수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수산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동원산업의 항해사로 5년 동안 선원 담당 5년 근무를 했고 경기도 안산에 정착을 해서 수륙양용 자전거,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바이오라이더라는 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자기 동생의 실종 사건, 정부에서 실종이라 그러니까 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런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근거가 없다라고 보면서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는 거 아니에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경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 실종 사고가 아니라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색 과정에 헬기를 요청을 했더니 마지못해서 날아왔고 대형 평도를 한 바퀴 돌고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지그재그나 S자 형태로 돌아야 바다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저 한 바퀴 휙 하고 갔다는 겁니다. 분초를 다퉈야 되는 시간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다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당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수색 과정을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실종 3일째 되는 날은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느냐, 불온 서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촉이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종 사건이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조 아닌 취조를 하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안 되겠다라고 형님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례진 씨는 사고 초기에는 해군이 동생을 구조해낼 거라고 믿었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슬리퍼. 당시 정부는 선 위에 나란히 세워져 있던 슬리퍼를 자살 또는 월북의 단서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원양선사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했고 실종된 선박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수습했던 사람인데 선박에서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슬리퍼를 그렇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당시 실수 아닌 실수였겠죠. 그러면서 이례진 씨가 얘기하기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든 월북을 하는 사람이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간에 한 짝이 없어져 있거나 난간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이었던 동생이 복장 규정상 근무복과 안전화를 신고 있었을 것이고 이 슬리퍼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세워놨다라고 추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례진 씨 추리가 맞다면은 당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조작을 하고 날조를 했다는 얘기죠. 북한에 끌려간 사람을 말이죠. 자진 월북하거나 자살한 사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빚 때문에 월북을 했다. 혹은 빚 때문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2억 6천만 원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례진 씨 그 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파렴치하다. 국민의 생명보다 동생을 일단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게 그들에게는 더 시급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동생의 회생법원 담당 변호사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대준 씨, 이 동생이 짧은 기간 변제가 가능했던 특 A 우량자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니까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증언하겠다고 그 담당 변호사가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동생의 공식 채무가 9,500만 원인데 2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또 동생이 월북을 결심했다면 고속 단정을 내려서 타고 가지 미쳤다고 조류를 거슬려서 맨몸으로 헤엄쳐 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련도 아닌데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시 문재인 정권이 말이 되는 것처럼 꾸몄고 상당수 국민들은 이걸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글로 된 걸 말로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당시에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라는 사람,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등 6명이 안산에 자기 작업실로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라고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이 말이죠. 황희는 이 사건의 민주당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발표를 하더니 다음 날엔 안산으로 와서 동생이 월북 운운했다는 특수정보 첩보를 듣고 왔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그 형님을 찾아와서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으로 인정해라. 보상해 주겠다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더 정말 엽기적입니다.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고 했다는 거예요.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 아니 호남 사람들이 모르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화가 치미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래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나를 더욱 투쟁적으로 만들었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인권을 외쳤던 자들이 동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고 월북몰이한 것에 가장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고소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데 더구나 NLL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김정은과 9.19 남북 군사합의문까지 작성했고 늘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던 대통령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사건에서는 국민 목숨보다 북한이 먼저였고 두 번나 실은 통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월북으로 몰고 갔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래진 씨의 해설은 종전선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쇼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죠. 문재인이 당시 종전선언을 맺으려고 했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로 선거를 계속 치러왔기 때문에 이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서 한국의 해양주상 공무원을 살해했다는 얘기를 밝힐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문재인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래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건 반성하지 않고 뭘 기념한다는 거냐. 동생의 피 살려 9.19 군사합의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은 조카한테 엄정 수사를 약속해놓고 책임자인 해경수사정보국장을 남해 청장으로 승진 발령시켰다고 합니다. 유족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북한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은 반드시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게 부담스럽겠다라고 물어봅니다. 이분이 완도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황이라는 사람도 호남 사람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라고 물어봤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래진 씨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새파란 후배들이 술 먹고 전화해서 욕을 하더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도 동생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 호남과 이념이 무슨 정체성처럼 맞물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 문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같은 호남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게 진짜 호남 정신이겠죠. 호남이라고 왜 다 좌익 성향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5.18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 지지자였는가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선거에서 늘 민주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거 참 호남 사람들의 영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태생적 한계, 치명적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묻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의위액이라는 정당이 어딘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호남 인맥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호남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사는 안산은 호남 향후회가 세다는 거예요. 지역민 40%가 호남 출신이라서 향후회가 안산시장을 당선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재인 정부와 싸워 서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자 많은 이들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 표심에서 서해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남은 문재인 정권의 인질이 되어 왔고요. 또 80년대 주사파 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영적 겁박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남이라고 해서 좌익 성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남이 왜 친북이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남한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영남 위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근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호남 사람들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북한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부의 사람들이고 호남의 진정한 정신과 호남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례진 씨 사건 위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1월 2일 제가 한국에 11월 1일 날 도착을 하고 그날 바로 집회를 하고요. 또 11월 2일 다음 날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에서 지저스 웨이브 기도회를 엽니다. 제가 밑에 자막을 띄우고 포스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월 마지막 날에 했던 광주 집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의 심령을 가진 광주의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또 그 선한 뜻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으되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며 흉악의 결박, 멍해줄 영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기비상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양의 심장이 멈춰지게 하시어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사육당하는 자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2천만 노예동족들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어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호남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라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 많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기독교인이 더 많은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하나님, 호남과 전라도에 분배의 영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호남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어 주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가의 기도재단들이 온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